자, 이제 우리가 함수 극한이 끝났고요. 이제 미분 계수. 자, 미분을 들어. 미분 단원인데요. 미분 단원인데 첫 단원 이름이 미분 계수예요. 미분 계수. 이거 뭐야? 왠지 어려워 보이죠? 그쵸?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그냥 가려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미분 계수나 미분 값이나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미분 계수라는 말이나 미분 값 말이나 우리한테는 다 같은 거예요. 알죠? 미분하세요. 미분계수 구하세요. 미분값 구하세요. 셋 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셋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56페이지. 이제 56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미분에 대한 한상 깨기, 신문, 십답 이렇게 되는데 뭘까? 그냥 미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쉽게 잡아보겠다 보입니다. 첫 번째, 미분이 뭔데? 자, 미분은 예전에도 말해줬어요. 목차 설명하면서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 외우세요. 미분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 자, 그 다음에 이문. 자, 두 번째 문항. 접선 기울기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 원래 접선 기울기라는 친구. 자, 접선 기울기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데 공식을 써서 구할 거고 곧 이 공식에 대해서 상세히 배울 거야 라고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 공식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l 이렇게 돼 있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고 그 미분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셈. 이래서 미분이 어렵다고 한 거군요. 애가 참 쌀벌하게 생겼네요. 자, 쌀벌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두 개 합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알고 있는 거 두 개 합친 거예요. 자, 요 선생님이 잘라드릴게요. 이렇게 댕캉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미트 알아요? 그쵸? 방금 아까 하는 이 리미트였잖아요. 배웠잖아요? 리미트 아시죠? 오케이, 알아요. 자, 요거 뒤에 거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기울기로 보이죠? 이게 뭐로 보이셔야 돼요? 기울기요, 보세요. 자, x좌표, y좌표예요. x라는 좌표에 대한 fx가 y좌표잖아요. x좌표, y좌표 세워서 적었고 역시 x좌표, y좌표 a일 때 fa라고 x좌표, y좌표 세워서 적었고 그 좌표 세워서 적은 다음에 뺐고 빼주면 이게 밑에가 x 증가량분의 위에가 y 증가량 뭐예요? 기울기. 기울기에다가 직선의 기울기에다가 뭐를 붙여주면? 극한을 붙여주면 바로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왜냐하면 접선도 직선이죠. 얘들아, 접선도 직선이야. 직선만 기울기 갖는 거잖아. 내가 옛날에도 말해줬지? 곡선은 기울기 없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하나 2차 함수 그리면서 기울기 막 얘기하는 예전에 한번 제가 미친 강사 한번 본 적 있어요. 있어 유튜브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말했으면 명예훼손이에요. 그렇죠? 모르니까 막 까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 하나가 그런 놈이 있었어요. 네버 안 됩니다. 네버 안 돼요. 직선만 기울기였어요. 만 기울기였어요. 그래서 접선도 직선이고 직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 기울기에다 뭐뭐 붙이면 된다? 미니만 때려박으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문. 그 다음에 3문. 자, 거기 보시면 2문에 2차 함수의 경우 판별식을 써도 된다고 써놨죠? 이거 지워주세요. 원래 이 교재를 쓰신 저자는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알겠죠? 각색인 거예요. 사족이에요. 왜요?
쑥대가리도 없는 거 써놓은 거예요. 이거 1도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지우세요. 미분은 미분이고 이거랑 관계 없습니다. 이거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두 번째 화살표는요. 누군가 아이고 검순하자야지 쓸데없는 거 적어놨네. 그쵸? 이거 지우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3문. 자, 미분과 접선의 기울기의 차이점 전혀 없습니다. 4문. 미분 왜 중요할까요? 자, 미분 왜 배워요? 자, 그래프 그리려고 배웁니다. 선생님 그것도 목차에서 설명했잖아요. 4문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5문. 자, 미분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주죠? 자,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은 거기에 극대극소를 통해서 라고 적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극대극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아, 그냥 극대극소라는 놈이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가 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5분. 애들 말 어려워요? 극대, 극소. 얘들아, 극, 칸할 때 극이에요. 극대, 클 대요. 극소. 아, 그냥 뭐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개념일 것 같아. 예상만 하시면 돼요. 극대극소. 자, 그 다음에 6문. 극대극소가 뭔데? 그래프가 구부러진 곳을 말합니다. 요거 6문. 그래프가 구부러진 곳이 극대면서 극소야 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은요. 그냥 극대극소라는 친구가 있나봐. 근데 이 극대극소라는 친구는 그래프가 구부러진 곳, 즉 휘는 지점을 말해주나봐. 아, 그렇지. 우리는 생각해봐. 1차 직선, 2차부터는 곡선. 곡선인데 몇 번 휠 거냐? 요게 그래프 모양을 정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휘는 곳이 중요하구나. 그 정도야. 그 다음에 7번. 7번. 구부러진 곳이 그래프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도 다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적당히 구부리는 거다. 1차는 구부러진 곳 없고, 왜요? 1차는 직선이니까. 2차는 한 번 구부러지고, 3차는 두 번 구부러지고, 4차는 몇 번 구부러질 것 같아? 3번 구부러져. 그죠? 자기 차수보다 한 번 덜 구부러져요. 엄청 간단하죠? 이것도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살짝 필요한 스킬이에요. 다음 함수만 그렇습니다. 무슨 함수만? 다항 함수만. 자, 차수 말할 수 있다는 건 다항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8문. 그럼 미분은 어떻게 구부러진 곳을 알려줄 건데, 자, 접선 기울기가 0인 점의 좌우에서 접선 기울기 부호가 변하면 그 점에서 구부러진다. 자, 그렇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 신경 쓰지 맙시다.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구부러질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구부러질 거예요. 앞으로 곡선들이 구부러질 거 아니야? 그 구부러질 가능성 있는 곳은 접선 기울기가 0일 때다.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구부러질 가능성이 생긴다. 아, 좀 적어.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구부러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만 기억해주세요. 아,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를 내가 구해야 되겠구먼.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보이게요. 그 다음 9문. 자, 9번째. 자, 질문 9문.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좋은데? 아유, 그래프 그려야 최대 최소도 알 수 있고 방정식의 실근도 알 수 있고 그래프 그리면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자,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10문. 자, 미분은 잘게 쪼개는 거라고 들었는데 접선 기울기라니. 자, 미분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 미분은 접선 기울기일 뿐이야. 자, 이렇게 신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신문에 나와 있는 요 10번째 요 퀘스천은 사실은 이 저자, 이 출간하신 분, 책을 처음에 펼치신 분, 이 분의 생각입니다. 미분은 쪼개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애들이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쪼개서 뭐 어째? 막 이러다 보니까 쪼개는 개념하고 너무 멀다는 거죠, 미분이. 그래서 저자님 생각에는 미분은 그냥 접선 기울기야. 쪼개는 거랑 아무 관계 없어. 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저자 생각. 그래서 10번은 별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됐고, 자 머릿속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결국 전체 흐름상 이겁니다. 미분이란 접선의 기울기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접선 기울기가 0일 때를 구해주면 극대극소라는 필수 있는 지점을 알아내서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다. 알아들으셨어요? 결국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선생님이 딱 5개로 정리를 해주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이게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싹 다 정리한 거예요. 미분을 했는데 요 5개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분을 조금 새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공부 방향을 그래서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7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평균변을 자 57페이지. 아이고 말이 길어요. 평균 변화율. 이게 무려 말도 길고 어려워 보여. 자,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 미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한자어예요. 미분도 한자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한자어들을 조금 뭐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랑 이렇게 얘는 이런 뜻. 이렇게 뜻을 합치를 해주시면 뜻을 연결을 시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요.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에 증가한 분량 이런 이상한 표현까지 나오네요. 자, 그냥 쭉 읽은 다음에 제가 한글로 다 바꿔드릴게요. 가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 거기 단원 들어갑니다. 증가한 분량을 어떻게 표현할까? 두 값 사이의 차이로 표현한다. 증분. 자, 계속 있습니다. 회색 박스예요. y는 fx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y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한다고 하면 x값 변화량 b-a를 x의 증분 증분 밑에다 증가량 이렇게 적으면 되죠.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바꿔주면 뭐예요? 기울기에서 여러분들 뭐 기울기랄까요? 기울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울기 얘기. x 증가량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두 글자로 줄여갖고 뭐라고 부르겠다고? 증분 이렇게 부릅니다. 증가량이나 증가한 분량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y값 변화량 fb-fa 이걸 y 증분이라고 하겠다. 됐죠? 자, 두 글자로 줄인 거예요. 증가량을 증분. 이라고 줄였고 얘를 기호로 나타낼게요. 기호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세모처럼 보이시겠지만 좀 찌그러진 세모예요.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그죠? 증분을 표현하는 기호인 그 세모는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확대하셔갖고 잘 살펴보시면요 얘가요 조금 정삼각형이 아니에요. 알죠? 약간 옆으로 몰려있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몰려있는 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 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니 선생님 저거 삼각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친절하게도 거기 설명 보세요. 설명. 이 증분이라는 징후를 나타낼 때 요거는요 사실 삼각형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 문자였던 거예요. 그리스 글씨예요 이게. 델타라는 글씨입니다. 그래서는요 x의 증분이라는 징후를 델타 x 이렇게 부릅니다. x의 증분 뭐라고요? 델타 x. 그럼 y 증분은요? 델타 y. 그래서 그거 삼각형으로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두시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옆쪽에 막 그래프 보면요 오이씨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렵게 보셔도 어려운 거예요. 쉽게 봅시다. 자, 빨간색 선들만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무슨 선만 봐? 빨간 선만 보세요. 빨간 선. 자, X축 평행 빨간 선 보세요.
x축 평행 직선의 기울기는 요 선분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아니 기울기는 쏘리 요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x축 평행 직선의 길이는 x축 평행 선분의 길이는 무슨 좌표로 구한다? x좌표로 구한다. 그래서 x좌표 누구에서 누구 빼면 되죠? 위에서 a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걸 무슨 분이라고 부른다면? 증분. 그래서 그 친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델타 x. 아니 뭐예요? 평소에 하던 건데 그냥 기호화하고 있고 이름만 증분이라고 부를게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자 세워진 빨간색. 자 무슨 축과 평행이죠? y축 평행. y축 평행이면 요거 길이 어떻게 구하죠? y좌표로. 그래서 FA랑 FB 중에 큰 거 FB에서 FA 빼면 되겠죠? 그쵸? 이걸 뭐라고 부른다? Y 증가량 Y 증분 델타 Y라고 부르겠습니다. 끝! 한번 새로 배운 건 델타라는 말 빼놓고 새로 배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회색 박스, 첫 번째 회색 박스 바로 밑에 중간 회색 박스 사이에 자,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이란 어떤 의미일까? Y의 증분을 X 증분으로 나눈 비율. 이 한글 자체가 X 증분 분의 Y 증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란 기울기를 말합니다. 이거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예요. 자, 왜 선생님이 직선이라고 붙여줬느냐? 접선의 기울기하고 구분하려고 붙였을 뿐이에요. 알겠죠?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요? 기울기입니다. 평균 변화율. 자, 뭐냐? 이거 보세요. 말 그대로 읽어볼게요. 야, 증가했다라는 건 사실은 값이 변한 거잖아. 얘들아, 칠판 해주지. 증가했다라는 건 값이 변한 거잖아. 즉, 변화량이나 증가량이나 증분이나 사실 셋 다 무슨 말이게? 같은 말이거든. 이거 셋 다 같은 말이야. 변화량이라고 불렀을 땐 같은 말이야. 그래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분해라고 하는 순간 이게 뭐지? 비율이지. 그래서 변화율이 되는 거야. 변화율. 알겠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해서 변화율이야. 아니 근데 왜 평균이란 말을 붙였어요? 선생님 평균이란 말을 왜 붙였느냐?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A라는 점부터 B라는 점 A라는 점부터 B라는 점 사이에 요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거든. 맞지? 요 A와 B라는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을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은 무수히 많은 값들을 갖겠지. 그 무수히 많은 값들에 대한 평균이다라고 봅니다. A와 B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을 거고 그 무수히 많은 값들이 변화한 비율이니까 앞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붙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그러면 평소에 공부했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요? 평소에 공부한 기울기.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요? 평소에 공부했던 기울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미분값,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순간 변화율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알아보세요. 자, 이렇게 평균 낸 거에 변화율이 요 직선의 기울기인 거고. 알겠지? 접선이라는 친구는 딱 접점에서 샥 선을 그어서 그 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잖아. 딱 그 접점, 그 순간의 기울기다. 그 순간의 변화율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간? 네. 순간 딱 그 접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인 거죠. 그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색 박스예요. 평균 변화율. 두 번째 회색 박스예요. y는 fx에서 x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란 델타 x분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b-a분의 fb-fa. 오케이? 됐죠? 자, 그 옆에 보면 델타 x로 표현한 식이 있죠? 그쵸? 이거 어려운 식이냐? 아니요? 에이, 전혀 안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안 어려워요. 책을 보면 어려워요. 자, 보세요. B라는 녀석을, B라는 X좌표를 A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B를 누구로 표현하고 싶다고요? B라는 X좌표를 A 값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A 값에서부터 B라는 값까지 이만큼 와야 되잖아. 요만큼 와야 되지. 어느 쪽으로 와야 돼?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와야 되지. 오른쪽으로 와야 되지. 야, 요 노란색 길이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지? 델타 X라고 표현했죠. 델타 X. 알겠죠? 그래서 델타 X를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 B분의 F 괄호 B 이게 마이너스 A분의 FA거든요. 좀 B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B 대신에 저거 집어넣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델타 X 걸로 치고 A 플러스 델타 X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뒤에 채워줄게요. A분의 FA 채웠죠? A끼리 뺄셈 되죠? 뺄셈 한 게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F A에서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간 녀석의 함수값에서 FA 뺀 거 이해되셨어요? 결국에 A에서 증가한 B라는 친구의 Y값들을 뺄셈한 거잖아요. 그래서 변형만 한 거다. 뭐만 한 거다? 변형한 거다. 누구 대신에 누구 바꾼 거다? A 대신에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이거 바꾸시죠. 그래서 막 그 표현 보고 이렇게 해갖고 엄청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 알아두시면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선거제도, 노란색 선거제도 한번 볼까요? 설명 바로 밑에 보시면 평균 변화율은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에 두 점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할만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문제 1번. 다음 함수에 주어진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1번에 1번 구하세요 그러면 순수하게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평균 변화율, 기울기 구하래. 근데 이거 2에서 3까지든 직선의 경우는 2에서 3까지든 3에서 8까지든 8에서 만까지든 기울기 구정 아니에요? 답은 뭘까요? 1번은 3이에요. 자, 2번은 구하셔야 돼요. 왜 2번은 구해야 되죠? 그쵸? 이차함수 위에 두 점을 이었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니까 각각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X좌표, Y좌표 해갖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번 문제는 풀 필요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이걸 풀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자, 이제 본격 미분. 근데요, 미리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얘들아, 미리 설명했어요. 요거까지 딱 듣고 2분 줄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미분이라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거든요. 자, 보세요.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 넘어가고 직선의 기울기에 뭐를 쳐?
극한을 쳐. 그러면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뭔데? 미분값. 미분값 구하세요. 미분계수 구하세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순간 변화율 구하세요. 다 같은 말이다. 알겠죠? 쟤네들이 다 세트로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꼭 이제 미분계수 들어갈 거예요. 요거 사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자, 오늘은 문제 풀고 이런 거는 뭐 괜히 복잡한 걸 초반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래 이런 거 다 쑤셔 넣으시면 되는 거야. 아, 이거 같은 말, 같은 용어, 같은 뜻. 아유, 기호로 막 델타를 때려박아갖고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은 다 내가 배웠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 그거 얘기하고 있구나. 뭘 되게 장황하게 엄청 어려운 것처럼 얘기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지금 하려는 미분계수 이 친구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즉 책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자, 가볼게요. 선생님 같이 읽어봅니다. 58페이지 58페이지 미분계수.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점 B가요, 점점 점 A에 무지하게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점 A, B가요, 떨어져 있던 두 점이요, 계속 가까워져서 결국 한 점처럼 보이는 순간까지 가게 되면 그때 직선 AB라는 친구는 점 A에서의 접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책을 다르게 읽고 있는데 그냥 다르게 읽는 걸 잘 귀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외국어 해석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해석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해석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 미분값,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결국 4개가 다 같다라고 그랬죠? 그거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색 박스 미분계수 중요합니다 했는데, 자, 바로 1번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을 말한다 해놓고, 자, y는 fx라는 함수에서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가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로 밑에다 접선의 기울기 저 미분계수 바로 밑에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미분계수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는 단어라서 쉬워지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라는 친구는 앞으로 f 위에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f 프라임 a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기호 나왔어요. 자, 미분값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요거는 자, 나중에는 정확하게 어떤 함수가 기호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뉴턴식 표현이에요. 자, 요 프라임은 자, 요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미분을 나타내는 뉴턴 아시죠? 뉴턴 아세요? 만류인력. 그쵸? 사과 뿜. 이거, 그쵸? 사과나무 밑에 있던 아저씨죠? 그 아저씨가 만든 뉴턴. 뉴턴식 표현이죠. 자, 뉴턴이랑 이제 뉴턴이랑 쌍벽을 이루시는 분이 미분계에서 쌍벽을 이루시는 분이 독일 분 한 분 계세요. 독일 사람들 이름 굉장히 거칠은 거 아시죠? 존내 특해요. 그리고 길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라는 분이시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현도 있습니다. 알지? 나중에 제가 살짝 뭐 설명해 드릴게요. 뭐 상식 이런 거 살짝 설명해 드리면 왜 두 가지 표현이 다 필요할까? 이런 것도 조금 문화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뉴턴이 어디 태생인데요? 아세요? 알아보세요.
뉴턴. 라이프니츠라는 분 태생도 알아보세요. 두 분 태생 어디서 태어났고 이것만 알아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오시면 제가 이제 이분들이 왜 이런 구조의 기호를 만들었을까 그런 것까지도 제가 대충 거짓말 좀 해드릴게요. 배우기 쉽게 대충 재미없는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막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자, 봅시다. 여튼간 미분계수를 F'A라고 할 거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텐데 정의는 이미 봤어요. F'A란 자, 거기 두 개로 써놨는데요. 밑에 걸 먼저 보세요. 두 개 중에 뭐? 밑에 식을 먼저 보시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알겠죠? 위에 식은 델타 x 들어간 식 있죠? 얘들아, 델타 x 들어간 식 있죠? 그 식은 나중에 아셔도 돼. 지금 몰라도 돼. 알죠? 델타 x 들어간 식은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릿속에다 쑤셔넣으려고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것만 외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F'A를 극한으로 구할 텐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아까 A라는 점으로 다가갈 거라면서. 저기 있는 B라는 x값이요. 점점 누구한테 오고 싶은 거예요? A랑 같아지고 싶은 거야. A에 겁나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멀리 있던 직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엔 이렇게 된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직선, 이렇게 된 직선, 이렇게 된 직선, 이렇게 된 직선, 이렇게 된 직선 서로 붙어버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x값을 b의 x값을 b의 무슨 값을? b의 x값을 어디로 보내겠다? a로 보내겠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b라고 안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원래 출발 지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질문은 원래 BFB X좌표 Y좌표 AFA X좌표 Y좌표 빼 그러면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B라는 친구를요 누구에 가깝게 보내겠다는 거야? A에 가깝게 점점 땡겨가겠다는 거야. 땡겨가. 이해됐나요? 땡겨가서 순간 완전 땡겨지면 이게 뭐가 돼요? 하나의 점처럼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슉 그어갖고 접선의 기울기가 완성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차피 땡겨올 B라는 녀석은 C에서부터 땡겨와도 C에서부터 A로 땡겨와도 A에서의 접선이고 B에서부터 땡겨와도 A에서의 접선이고 F에서부터 땡겨와도 누구에서의 접선이에요? A에서의 접선이잖아요. 포인트는 A에서의 접선 구하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즉 여기가 B든 더 떨어져 있는 C든 D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랜덤 X라고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기 멀리 있는 X 값에서 무슨 값으로 X를 데리고 오겠다? A 쪽으로 점점 데리고 오겠다. 그 A라는 지점에서의 뭘 구하겠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fx가 쓰여져요. B 대신에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우리가 미분값이라는 친구입니다. A에서의 미분값? A에서의 미분값. 자, A에서의 미분값.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 싹 다 같은 말. 그럼 그 다 같은 말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 이거예요. F'A.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게 그림을 그려놓은 듯이죠? 그쵸? 좀 넓게 그리고 직선을 몇 개만 줄이셨으면은 이 그림이 애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괜히 너무 수학적으로 멋져 보이게 그렸네.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긋는 과정을 통해서 초록색 접선을 구하겠다. 그 얘기야. 초록색 접선에 뭐를 구하겠다? 기울기를 구하겠다. Understand? 이해되면? 알아들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난 분명히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다. 지금 초반부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지금 초반부는 뭐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이 친구 이름 정해줄게. 이걸 X공식이라고 부를게. 이거 뭐라고 부를게? 미분을 할 때 사용하는 X공식. 이걸 뭐라 불러? X공식. 자, 그러면 위쪽에 델타로 써놓은 거 선생님이 쓸게. 잘 봐. 설명을 하는데 이 밑에 거는 그냥 이해만 해주고 뭐야? 머릿속에서 없어도 전혀 수업 듣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 없어. 계속 없는 상태로 막 공부하다 보면 알아서 이 새끼가 기억이 나. 알아서 기억나는 거야. 알겠지? 억지로 외우지 말고 쓸데가 없다.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자, 설명을 해요.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자, 이 친구가 f 프라임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 볼까요? 자, 요게 뭐냐면요. 떨어진 거리예요. x 증가량이니까. 맞죠? 두 점이 떨어진 x 두 점 B라는 점과 A라는 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바로 x 증분이었죠. 그럼 야 B라는 놈이 점점점점 A로 다가와요. 그러면 x 증분이라는 친구 x 떨어진 거리가 점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점 작아지죠. 작아지다가 A랑 같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아, x 증가량이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그 x 증가량이 0인 순간, 그 순간의 기울기, 그게 순간 변화. x 증가량이 0인 순간. 자, 왜 여기 얘만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아까 설명했죠?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 이렇게 x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원래 있던 거였는데 이거 계산하니까 델타 x만 보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언더스탠드? 이해돼? 알아들었지? 오케이. 야, 극한은 대입이라며. 대입 보자.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야, 분자 봐봐. 얘가 0으로 가면 이건 누구에 가까워져? 앞쪽으로. FB라는 친구가 FA에 가까워지는 거지. 겁나 가까워지면서 FA랑 뺄셈이 되면서 무슨 꼴이 되고 있는 거야? 무슨 꼴? 음꼴 되잖아? 음꼴.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무슨 꼴을 배운 거야? 음꼴 배운 거야. 미분을 하려고 음꼴 배운 거야. 뭐 하려고? 미분하려고 음꼴 배운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을 넘어온 거야. 알아들으셨지?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주식 설명 다 했고, 자,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 미분계수 f'a가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신경 끄세요. 이 미분 가능성이라고 나중에 따로 더 자세하게 가르쳐줄게요. 알겠지? 아, 미분 값이 뭐? 그 다음에 바로 이거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응? 기하학적 의미? 도형 의미라는 거잖아. 맞지? 그냥 콩글리시로 읽으면 그거잖아. 기하, 도형, 의미. 도형적 의미 아니야. 도형적 의미. 접선의 기울기래요.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굵은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됐죠? 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설명, 거기 위에 점 찍은 건 프레임이라고 읽을게. 자, 미분계수란 노란색, 간단히 말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맞아. 음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식들 첫 번째 공식 x공식, 두 번째 공식 방금 델타 x 살려서 표현한 거 보셨죠? 두 번째 공식. 근데 이건 델타 x 공식이라고 잘 안 불러. 이 친구는 또 자주 등장하지 않아. 왜? 수학자들도 이 델타 x라고 쓰는 게 개 귀찮은 거야. 저 삼각형 모형 잡아갖고 쓰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치환합니다.
수학하는 사람은요 복잡한 거 싫어요. 무슨 문자로 바꿨냐? h로 바꿔봐요. 이걸 뭐로 바꿔요? 이 델타 x 대신에 뭐라고 바꿔? 이 델타 x를요 그냥 에이 넌 좀 짜증나네? 이걸 바꾸자. 그래서 h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녀석이 최종본이냐? 최종본은 요 x 공식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렇게 생긴 게 최종본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본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름 빡세게 안 붙입니다. 그냥 h 공식으로 합니다. x가 살아남아 있으면 무슨 공식? x 공식. h가 살아남으면 무슨 공식? h 공식. 근데 h가 누구라고요? 원래 누구? 델타 x 증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델타 x를 보실 일이 교과서나 이런 기본서 빼놓고 이걸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친구 나왔나? 안 나옵니다. 무조건 x 공식 아니면 무슨 공식만 나와요? h 공식만 나와요. 고로. 자, 요거까지가 우리가 미분의 출발이면서 미분을 배우기 위한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 근데 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의 단어들이랑 이 식이랑 모양이랑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뒤에 가면 개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영어 수업을 듣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중1 때 가면 뭐 father, mother, 뭐 car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cat 이런 거 배우잖아요. 쉬운 거 배우죠. 근데 처음에는 에이 이것도 몰라 이랬는데 이런 쉬운 단어들을 모르면 뒤에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 없죠? 없죠? 수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출발을 모르시면 뒤에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 출발 미분 오늘 배운 것만 잘 잡으시면 뒤에 완전 쉽다. 미분 쉽습니다. 할만해요. 오케이?